449쪽입니다. 449쪽 눈물이에요. 눈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비뇨기계로 진도를 나가기 전에 눈물에 관하여 이야기를 나누려고 한다. 우리 몸은 눈물샘, 누선에서 눈물을 만들어내며 이 눈물은 누관, 누도라고 불리는 가느다란 관을 통하여 흘러나와 눈에서 흘러내리게 되지요. 눈물에는 우리 눈을 위해 감염과 싸우는 화학물질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앞에서 내가 설명한 림프계의 내용과 관련이 있다고 해요. 그러나 기술적으로 림프계의 일부라고 보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눈물과 관련된 부분은 단지 눈의 일부라고 여겨질 뿐이래요. 그래서 눈에 속한 기관으로 파악한답니다. 기능적으로는 이제 림프계랑 좀 비슷한 면이 있다는 거죠. 가장 먼저 우리가 깨달아야 할 사항은 우리가 울지 않을 때에도 우리 몸에서는 계속해서 눈물을 만들어낸다는 점이다. 이러한 눈물들은 우리 눈에서 흘러내리는 과정에서 우리 눈에 윤활작용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그쵸? 혹시 눈 뻑뻑한 거 느껴본 적 있어요? 안구건조증처럼? 네, 느껴본 적 있죠. 되게 괴롭지 않아요? 네, 네, 계속 이게 되는 거. 진짜 괴로워요. 눈도 빨갛게 충혈되고, 그쵸? 네, 네,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이제 이렇게 눈물에 의해서 해소가 되면은 눈이 한결 편해져서 인공 눈물 같은 것도 이렇게 넣곤 하죠, 그쵸? 네, 네, 그렇죠. 네. 감염과 싸우는 화학 물질로 덮어줘서 이제 감염이 안 되게 하는 그런 역할을 눈물이 감당합니다. 우리 눈에서 흘러내린 뒤에 눈물은 누관으로 모여든 다음에 비강으로 배출이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눈물이 이렇게 고이잖아요, 그쵸? 근데 안 흘리고 가만히 있으면 그 물 다 사라지죠, 그쵸? 네, 그게 어디로 이제 되냐면요, 비강이죠. 코 쪽에 있는 이제 그 공간이에요, 그쵸? 코 쪽에 있는 그 공간으로 해서 이렇게 배출되는 이게 눈물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울 때에는 지나치게 많은 눈물이 생겨나서 눈물을 배출하는 누관이 흘러 넘치게 되죠. 이게 바로 우리가 흘리는 눈물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빠져나가는 양보다 더 많이 한꺼번에 나오면은 이제 우리 이렇게 눈에 이렇게 고여가지고 흘러 넘치게 되는 게 그게 바로 눈물이 되는 거죠. 그 결과 과도한 눈물이 뺨으로 흘러내리게 되는데 이때 사람들은 눈물을 흘린다고 말하게 되지요. 그래서 눈물샘에서 과도한 눈물을 만들어내는 이유, 그러니까 흘러내릴 만큼 과도하게 만들어내는 그 과정들을 이제 이렇게 실험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양파 3개를 준비하랍니다. 근데 선생님은 눈에 약간 이렇게 알레르기성 이런 게 있어가지고 양파에 엄청나게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 그래요? 이렇게 부모님이나 이런 분들이 주방에서 양파를 썰면은 방에서 여러분들이 책 보다가 갑자기 눈을 못 뜨겠는 거예요. 아니, 그 정도까지 아닌데, 막, 살짝 눈물이 조금 흐르는 이 정도는 그쵸, 조금. 그 정도죠. 선생님 눈 못 떠요. 아, 그러니까 이렇게 눈을 뜰 수가 없어요. 너무 이렇게 아려가지고. 그래서 네. 이거 그러니까 모르죠. 왜 그런지 모르죠. 그래서 왜 그러지 하면서 이렇게 딱 가가지고 이렇게 겨우 그쵸? 이렇게 실눈 뜨고 이렇게 가서 엄마 혹시 양파 썰었어요? 그러 아, 그랬다고 얘기하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되느냐? 화장실로 가서 이렇게 흐르는 물에다가 씻어요. 네. 그러면은 이제 조금 괜찮아지는. 그리고 이제 문 열고 환기시키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겨우 이제 넘어가는데 그만큼 선생님이 이게 약간 그래요. 하여간 그래서 이런 실험을 이제 해보라고 하는데요. 재밌습니다. 양파 3개를 준비하는데 첫 번째는 그냥 써는 거예요. 당연히 네.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눈이, 그쵸? 뭐 이렇게 충혈되기도 하고 눈물이 흘러나오겠죠? 자, 그런데 두 번째 양파는 그냥 써는 게 아니라 어떻게 써냐면은
옆에다가 그 싱크대에다가 물을 틀어놓고 그 옆에서 썰어보라는 거예요. 네. 네, 그러면은 눈물이 날까요, 안 날까요? 나겠죠? 놀랍게도 잘 안 납니다. 양파 바로 옆에서 써요. 네, 물 틀어놓고 아, 옆에다가 수돗물 틀어놓고 양파 썰면은 사람이 눈물 안 흘려요. 도대체 몰라. 무슨 차이가 있는 거지, 그게? 근데 몰랐죠, 그쵸? 네. 예, 실제로 그렇대요. 그래서 뭐 혹시 양파로 고생하시는 분이 있으면은 물이 좀 아깝긴 하다, 그쵸? 이렇게 주변에 물 틀어놓고 썰면은 눈물 안 흘린다고 합니다. 왜 그런지는 이제 설명할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그 양파를 그냥 써는 게 아니라 이 양파를 처음에 이제 냉동고에다가 넣어놓은 거예요. 네. 얼었겠죠, 그쵸? 네. 그 다음에 꺼내서 이제 좀 이렇게 녹인 다음에 근데 양파 얼었다 녹으면 막 물렁물렁해지지 않나 좀 싶긴 한데 냉장실인가? 잠깐만. 이게 냉동실이 아니라 냉장실일 수도 있어요. 잠깐만요. 여기 냉동고로 나오거든요. 네, 하여간 15분 정도만 얼린 다음에 그 다음에 꺼내서 양파를 썰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 양파를 썰었을 때 눈물이 날까요, 안 날까요? 단지 냉동고에 15분 넣어놨을 뿐인데 눈물이 네. 날까요, 안 날까요? 안 나. 네, 대부분은 안 난다고 합니다. 되게 신기하죠, 그쵸? 네. 그래서 이제 왜 그런가를 이제 요걸 읽으면서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왜 우리가 이처럼 과도한 눈물을 흘리면서 울게 되는가? 글쎄, 다음과 같은 실험을 진행함으로써 여러 가지 이유 가운데 하나를 탐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눈물을 흘리게 되는 첫 번째 이유 뭐냐? 어떤 화학 물질들이 이제 눈을 자극하는 거죠. 그래서 뭐예요? 그거를 씻어내기 위해서 과도한 눈물이 나온다. 이제 그 얘기예요. 네. 첫 번째 양파를 썰 때 여러분은 눈물을 흘렸는가? 그쵸? 눈물을 흘렸을 가능성이 아주 높지요. 그쵸? 선생님은 아예 눈도 못 떠요. 네. 두 번째 양파를 썰 때는 어땠는가? 이번에는 눈물을 흘리지 않았을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그렇다면 세 번째 양파를 썰 때는 어떠했나? 눈이 양파 냄새에 아주 민감한 사람이라면 눈물을 흘렸을 수도 있겠지만 대다수 사람들은 눈물을 흘리지 않았을 것이래요. 그러니까 옆에 물 틀어놓고 써는 것만큼은 못하지만 그래도 상당히 효과를 발휘한다고 해요. 자, 이번 실험의 결과를 그럼 어떻게 설명할 거냐, 그쵸? 어떻게 설명할 거냐라고 했을 때 다음과 같은 설명을 할 수 있다고 해요. 양파는 그 조직 안에 조그만 주머니에 담겨 있는 황을 기본으로 하는 화학 물질이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양파가 우리가 보기에는 주머니가 안 보이죠, 그쵸? 네, 그런데 이렇게 쭉 확대를 보면은 조그만한 주머니가 있대요. 근데 그 주머니가 당연히 이제 막혀 있겠죠, 그쵸? 근데 그 주머니 안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황을 기본으로 하는 어떤 화학 물질들이 그 안에 이렇게 있다는 거죠, 그쵸? 네. 자, 근데 우리가 양파를 썰어요. 썰면 어떻게 돼요? 그 주머니들이 두두두두둑 잘려 나가겠죠, 그쵸? 네. 그래서 첫 번째 양파를 썰 때 그러한 주머니들이 이제 터져 나가는 거예요. 그 잘려 나가는 면을 따라서. 자, 그리고 자그마한 물방울이 그 양파 안에도 이제 그 수분이 함유돼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 물방울에 황을 기본으로 하는 화학 물질이 섞여 나와서 두두둑 터져 나가니까 사방으로, 그쵸? 퍼져 나가는 요런 현상이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공기의 순환에 따라서 이제 그 수분 입자죠. 황을 포함한 그 화학 물질을 포함한 수분 입자가 이제 이렇게 공기 중에 흩날리게 되는 거예요. 자, 그 화학 입자가 우리 이제 눈에 닿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눈이 매워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쵸? 네. 자, 그래서 그러한 물방울들이 우리 눈에 닿을 때 화학 반응이 일어나 우리 눈을 자극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눈이 맵다. 그쵸? 그래서 눈을 못 뜨겠다라고 하는 그 원인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우리 몸에서 갑자기 눈물샘이 막 활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네. 과도한 눈물을 나오도록 눈물을 막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눈물이 흘러나오게 되고요. 그 과정에서 그 각막에 닿은 그 황입자들이죠. 황입자들도 같이 씻겨서 밖으로 나오게 되는 일이 있게 되는 거예요. 네. 네, 그 결과 눈물을 흘리게 되었다. 우리 몸은 눈에 도달한 화학 물질이 건강에 잠재적인 손해를 끼칠 수 있다고 해석해. 우리는 모르죠, 그쵸? 근데 우리의 이렇게 뇌와 신경계가 거의 즉각적으로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 자극제를 눈에서 씻어내고 어떤 잠재적인 침입자를 죽이도록 설계된 눈물을 과도하게, 그쵸? 일부러 과도하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씻겨져 나가게 하기 위해서 과도하게 만들어내는 겁니다. 자, 이번 실험의 두 번째 과정에서는 그러면 왜 눈물을 안 흘리느냐? 자, 글쎄 두 번째 양파를 썰 때에도 여전히 주머니가 터졌지만 그 조그만 물방울들이 수도꼭지에서 흘러나오는 물에 용해돼요. 그쵸? 옆에 물을 틀어놨기 때문에 자그마한 물방울들이 퍼져나가기 전에 어때요? 떨어져서 흘러나오는 물에 끌려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쵸? 합류해서 끌려 들어가서 배수구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눈에까지를 도달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눈에 전혀 도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결과 우리 몸에서는 과도한 눈물을 만들어낼 이유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혹시 양파로 고생하시는, 요리할 때 고생하시는 분이 있다면은 이 팁을 알려주세요. 옆에 수도꼭지 좀 틀고 썰어봐라. 그러면은 괜찮을 거다. 뭐 물이 좀 아까울 수는 있지만 그래도 잠깐 하는 거니까 그렇게 한번 해봐라 라고 팁을 주면은 좋을 것 같아요. 자, 근데 재밌는 게 냉동고도 비슷한 반응을 이제 일으킬 수는 있는데 이제 좀 식재료의 그 상태가 조금 변하니까 좀 조심할 필요는 있죠. 자, 마지막으로 아마 이번 실험의 세 번째 과정에서도 역시 눈물을 흘리지 않았을 것이다. 양파를 냉동고에 넣어두었을 때 우리 눈을 자극하는 화학 반응을 일으키는 주요 화학 물질 가운데 하나가 냉동고의 낮은 온도로 인해 파괴된대요. 그러니까 황을 포함한 어떤 화학 물질이라고 했잖아요. 이게 온도에 약간 민감한 결정 구조를 갖고 있나 봐요. 그래서 냉동고가 기본적으로 영하 한 15, 20 되거든요. 그 정도 됐을 때 요 결정 구조가 파괴되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썰어서 나오기는 하는데 결정 구조가 파괴돼서 아까 같은 그런 화학 반응을 일으킬 수 없는 물질이 돼서 나오는 거죠. 그쵸? 그래서 그 화학 물질이 우리 눈에 닿기는 하는데 화학 반응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을 매캐하게 만드는 그 화학 반응이 일어나지가 않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눈에는 아무런 자극이 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번째 경우는 어떤 물질이 닿기는 하는데 이게 뭐예요? 이미 파괴된 구조라서 화학 반응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이 안 만들어지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뭐예요? 아예 그런 화학 물질들이 와요? 못 와요? 못 오는 거죠. 그쵸? 뭐가 중간에 채가요? 틀어놓은 물이 채가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눈물이 안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눈에서, 그쵸? 이게 참 재밌죠. 여러 가지 물질들이 와서 부딪히잖아요. 그쵸? 그런데 그거를 이제 파악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눈에 자극을 주는 어떤 물질이다 싶으면 어때요?
그게 뇌에 전달이 돼가지고 야 눈물을 막 만들어내 이렇게 되는 거죠, 그쵸? 네. 그래서 씻어내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어때요? 그냥 와서 닿아도 그냥 내버려둬. 그쵸? 예. 그냥 자극 안 되잖아. 뭐 적당히 있다가 저기 뭐 나중에 뭐 눈곱으로 빠져나가든가 뭐 이러면 되지.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쵸? 네. 예.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물론 우리가 눈물을 흘리는 데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처럼 이제 그 유해한 물질을 씻어내기 위해서 눈물을 흘리는데 또 다른 이유가 있죠. 사람의 눈에는 강한 정서적인 느낌에 반응하여 과도한 눈물이 쏟아지기도 해요. 그쵸? 네. 아프면 여러분 어때요? 울죠. 어, 그쵸? 네, 그죠. 예, 그쵸? 슬프면 네, 어때요? 울죠. 울죠. 그쵸? 네. 동물들 그런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동물이요? 예. 걔가 슬퍼서 우는 거 보긴 한 것 같은데. 슬퍼서 울어요? 걔, 어, 걔. 개가요? 네, 뭐 자기 자식 죽으면 눈물이 쭈르륵 흐르는 거. 눈물 쭈르륵 흘러요? 아, 선생님은 못 봤어요. 예, 물론 어, 슬퍼하는 그 뭐냐 반응을 보이기는 해요. 예, 그게 없다는 건 아닌데 눈물 흘리는 건 잘 못 본 것 같아요. 어, 저, 예, 악어의 눈물은 있다고 하거든요. 예, 그 악어는 왜 눈물 흘리냐면은 이렇게 무언가를 이렇게 삼킬 때 네. 자동으로 이렇게 그 눈물샘이 자극이 된다 그래요. 그래서 아, 예, 감정과 상관없이 악어는 눈물을 흘린다고 합니다. 아, 예. 그래서 악어가 우는 모습 보고 우와 악어가 슬퍼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쵸? 예. 그래서 어떤 사람이 전혀 슬프지 않은데도 눈물 흘리면은 아 저 악어의 눈물이다 이렇게 얘기하곤 하는데 하여간 뭐 잘 모르겠어요. 예, 선생님은 이렇게 뭐 어떤 동물들이 슬퍼서 눈물을 흘리는 것들을 잘 보지는 못한 것 같아요. 자, 어찌됐건 자, 슬플 때 눈물을 흘려요. 강한 정서적인 반응이 오면은 그것에 대한 반응으로 눈물을 흘립니다. 그래서 재밌게도 슬퍼서 울고 아파서 울기도 하는데 극도로 즐거우면 또 울어요. 그쵸? 네. 예, 감격해서 그쵸? 또 울어요. 그래서 예, 어떤 굉장히 정서적인 그런 어떤 그 영향이 크면은 사람은 그것을 눈물로 반응하는 어떤 독특한 특징들이 있습니다. 자, 아주 놀랍게도 우리 눈이 자극되었을 때 흘리는 눈물은 우리 감정이 흐트러졌을 때 흘리는 눈물과 화학적인 성분이 굉장히 다르다고 해요. 그러니까 자극에 의해서 씻어내는 눈물과 정서적인 어떤 느낌에 의해서 분비되는 눈물은 성분이 좀 다르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는 그냥 씻어내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쵸? 두 네. 번째는 뭐냐면 어때요? 그 영향으로 인해서 감정이 굉장히 요동치잖아요. 그거를 안정시켜주기 위해서 분비되는 과도한 눈물이라서 화학적인 그런 성분 그게 다르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우리가 이런 거 있죠. 그 슬플 때 실컷 울고 나면은 갑자기 좀 예, 괜찮아지는 예, 네. 그쵸. 네. 이런 거 있잖아요. 그쵸. 예, 네. 그런 게 이제 요런 작용 때문에 그렇다고 해요. 예, 네. 그 안정시켜주는 물질들이 분비가 되는 거죠. 울면서, 그쵸? 예, 그래서 그게 약간 좀 이렇게 누그러드는 그런 이유들이 그런 것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강한 감정을 느껴서 만들어내는 눈물에는 그냥 눈을 자극하는 물질 때문에 생겨나는 눈물에서 나타나지 않는 화학 물질이 상당히 많이 포함되어 있다고 해요. 이러한 화학 물질에는 망간, 류신, 엔케팔린, 통증을 조절하는 화학 물질이래요. 그쵸? 네. 우리가 아팠을 때 왜 우는가라는 것들도 여기서 조금 이렇게 답을 얻을 수 있죠. 그쵸? 예. 네. 울면서 어때요?
통증을 경감시키는 거예요. 그쵸? 네. 예, 이런 겁니다. 예, 그리고 부신피질 자극 호르몬이에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을 때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는 화학 물질 따위가 네네.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요. 이런 것들이 나왔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다쳤을 때, 다쳤을 당시에는 의외로 좀 덜 아프잖아요. 그쵸? 네. 울기도 하고, 그리고 그 당시에는 통증을 잘 못 느껴요. 근데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갑자기 어때요? 예. 아프기 시작하죠. 그쵸? 네, 예, 그쵸. 예, 우리가 그걸 후유증이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후유증이 아니라 몸이 반응을 하는 거 너무 큰 어떤 영향이 들어오니까 그거를 경감시키기 위한 프로세스가 작동을 하는 거예요. 화학적으로. 네. 그래서 잘 못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괜찮지 않나 싶지만 하루나 이틀 지나면은 이제 이게 몸이 정상을 찾잖아요. 그쵸? 네. 정상 상태를 찾게 되면은 이제 비로소 어때요? 그 통증을 느끼기 시작하는 거죠. 아, 네. 예. 그래서 어디 다치거나 교통사고 났을 때 당장은 안 아프다고 해서 아 이거 뭐 안 다쳤네라고 생각하면 조금 판단이 이른 거예요. 적어도 한 일주일이나 2주일 정도 지켜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쳐서 아픈데 그게 우리 몸이 반응하면 하는 과정에서 그 신호를 차단시키는 경우일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네. 그런 것도 모르고 아이고 다 나았네, 아니 다친 데 없네 하면서 몸을 과도하게 쓰게 되면 어때요? 더 악화되죠, 그쵸? 네. 악화된 상태에서 나중에 어우 아파라 이거 왜 이래 이렇게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거죠. 네, 하여간 그러한 이제 몸의 반응 중에 하나가 눈물에서 방출하는 화학 물질들이 우리 몸을 이렇게 좀 그 뭐라고 해야 되나 하여간 그런 어떤 영향들을 좀 경감시키는 쪽으로 작용하는 그런 물질들이 많이 나온다는 그런 의미예요. 네. 자, 우리가 눈물을 흘림으로써 이러한 화학 물질을 분비할 때 그로 인해 일어나는 순수한 효과는 우리 기분이 훨씬 더 좋아진다는 것이다. 그래서 영향을 경감시킨다는 거죠. 이러한 독소들을 방출시킴으로써 눈물을 흘리는 사람으로 하여금 화학적으로나 신체적으로나 훨씬 더 스트레스를 적게 받도록 만든다고 해요. 아주 흥미롭게도 사람은 감정 때문에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유일한 유기체라고 책에서 말하네요. 그쵸? 네, 그래서 걔가 울어요? 감정 때문에? 라고 했던 이제 아, 이유가 이제 이런 겁니다. 네. 걔가 감정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과도한 감정 때문에 우는 거는 잘 못 본 것 같아요. 예, 뭐 네. 하여간 뭐 나중에 또 바뀔 수는 있겠죠, 그쵸? 네, 하여간 사람만큼 이렇게 빈번하게, 그쵸? 예, 그리고 자유자재로 감정 때문에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유기체는 없죠, 그쵸? 네. 실제로 이것은 진화론자들에게 굉장히 커다란 문제를 안겨다 준다. 무엇보다도 진화론자는 이처럼 사람이 눈물을 흘리는 습성은 오랜 시간에 걸쳐 오직 인류에게서만 발전되었다고 억지로 추정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쵸? 네. 예, 동물에서부터 같이 진화하는데 왜 사람만 이거를 발전시키느냐 이런 거예요. 그러나 잠시 동안 이 문제를 곰곰이 생각해보라. 눈물을 충분히 흘리고 난 결과 훨씬 더 기분이 좋아짐으로써 생존에 관하여 어떤 잠재적인 유익을 얻을 수 있단 말인가. 그쵸? 네. 여러분들 막 싸울 때 기분이 막 평안하고 안정되고 좋아져요? 아니, 막 싸워야 될 때? 저기 그 축구 좋아하잖아요. 그쵸? 네. 골 넣으려고 상대방 골대를 향해 저기 전력 질주하는데 기분이 평안해지면 아, 그러면 무슨 일이죠? 그쵸? 그게 네. 어떻게 하겠어요, 그쵸? 예. 네. 그런데 눈물을 흘리고 나면은 오히려 약간 좀 이렇게 경감되잖아요, 그쵸?
네. 예, 그러면 지금 내가 막 살아야 되면 오히려 막 더 긴장하고, 그쵸? 이런 게 더 좋은데, 이게 뭐야? 그럼 오히려 더 해를 주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거죠. 그쵸? 네, 네. 그래서, 그럼 진화론에 의해서 생존에서 유익을 받는 쪽으로 유기체들이 진화한다며, 그러면 오히려 해가 되는 쪽으로 사람이 진화했는데, 사람은 어떻게 살아남았냐? 지금 그 얘기인 거죠. 그쵸? 네. 자, 물론 그 대답은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다. 사실 자기 감정을 억누르는 사람은 대체로 훨씬 더 공격적이며 진화론의 원리에 따르면 그로 인해 각 사람들은 생존 경쟁에 훨씬 더 적합하도록 변화되어야 한다. 그쵸? 그러니까 오히려 더 그런 쪽으로, 그쵸? 예, 그렇게 해서 자기 신체 능력을 더 극대화하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안 갔다는 거죠. 그런데 이처럼 독특한 사람의 화학적인 특징은 어떤 종의 생존 능력에는 해로울 뿐이며 자연 선택에 따라 폐기되었어야 할 부분이 아니냐, 이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진화론에 따르면 이런 특징은 절대로 진화되지 말았어야 할 부분인데 사람에게만 있다는 거죠. 그 대신에 우리가 인체를 놀라울 정도로 신기하게 설계된 기계 장치로 본다면 우리가 흘리는 눈물은 궁극적인 설계자의 선물이라고 얼마든지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그 설계자가 우리 안에 감정이라는 능력을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또한 우리 안에 감정을 처리하는 능력도, 그러니까 몸이 그 감정을 소화하는 메커니즘 역시도 있다는 거죠. 그러한 능력 가운데 하나가 바로 가만히 앉아서 실컷 눈물을 흘리면서 울 수 있는 능력이 된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눈물까지 했고요. 그 다음 비뇨기계로 넘어가 볼게요. 비뇨기계는 간단해요. 예, 신장하고 소변, 예, 요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굉장히 중요한 기관이에요. 예, 사람의 몸무게 가운데 약 절반 정도가 물에서 비롯된다고 합니다. 물은 우리 몸 곳곳마다 존재해요. 세포 안에도 물이 있지요. 림프계에서 주워 담은 간질액도 대부분 물입니다. 그리고 혈액도 90%가 물이에요. 이상이 물이에요. 근데 그 나머지 한 10% 정도쯤에 뭐 혈소판이니 뭐 이런 게 있는 거죠. 비록 우리가 일상적으로 물을 마시는 습관을 들이지 않았더라도 우리가 마시는 주스, 우유, 음료수 등은 대부분 물로 이루어져 있어요. 우리 요거 얘기했었죠. 그쵸? 예, 그래서 네. 밥을 먹는데 밥이 300g이다. 그러면은 탄수화물은 몇십 g밖에 안 돼요. 그쵸? 네. 네, 그럼 나머지는 뭐예요? 나머지는 그냥 물이에요, 물. 아, 예, 예, 그래서 우리가 밥 먹으면은 물도 함께 마시는 그런 효과가 있지요. 네. 자, 단원 11에서 배운 대로 우리 몸에 있는 각 세포들도 다량 영양소를 연소함으로써 물을 생성해요. 그리고 이제 연소하면은 그 물이 또 생성이 되죠. 어떻게 이 모든 물이 우리 몸 안에서 조절되는가? 근데 이게 되게 신기한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가 국이 짜요. 그러면 네. 여러분 어떻게 해요? 네, 그쵸. 물을 더 넣죠. 예, 물 버서 농도 맞추잖아요. 그쵸? 네. 그러면은 여러분도 잘 생각해 보세요. 먹는 거에서도 물이 나오고 숨 쉴 때마다 물이 계속 나와요. 그쵸? 네. 그러면은 여러분의 몸에 있는 이런 물의 농도, 물이 포함하고 있는 물질들의 농도도 계속 옅어질 수밖에 없다는 뜻이잖아요. 그쵸? 네. 예.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봐요. 선생님이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선생님의 피 속의 칼슘 농도가 선생님은 자동 조절이 안 돼요. 예전에도 여러 번 얘기했는데, 선생님 수술을 받으면서 피 속의 칼슘 농도가 자동으로 조절이 안 돼서, 그거를 매일 시간에 맞춰서 칼슘제하고 비타민 D를 먹어서
거의 이렇게 강제로 수동으로 근사치로 맞춰가서 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안 맞추면 어떻게 되냐면요. 피 속의 칼슘 농도가 무한정 떨어져요. 네, 아, 네, 무한정 떨어지게 돼요. 선생님 같은 경우는. 근데 여러분 같은 경우는 몸에서 자동으로 해서 뼈에서 그걸 빼내요. 그래서 농도를 일정하게 항상 맞춥니다. 네. 네, 근데 이게 선생님은 안 맞추거든요. 그러면 칼슘 농도가 무한정 떨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될 것 네. 같아요? 눈물, 칼슘이 떨어집니다. 네, 칼슘 농도가 무한정 떨어진다.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음, 물이 부족해서. 네. 몸. 네, 몸에 이상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근육이 이렇게 네. 수축했다 펴졌다 하잖아요. 그쵸? 네. 그게 신호가 전기 신호로 가는 거 아시죠? 그쵸? 네. 근데 순수한 물에서는 전기가 통해요, 안 통해요? 안 통하죠. 안 아, 통해요. 순수한 네, 물에서는 안 통해요. 순수한 물이요. 예, 물 H2O만 있으면 물에 전기가 안 통해요. 진짜요? 안 통해요. 예. 아. 예, 안 통해 몰랐어요? 막그 예. 수영장에 만약에 막 번개가 쳤다 하면 막 사람들 버지직돼서 경직돼서 죽죠. 근데 거기는 순수한 물이 아니라 조금씩 다른 전해질들이 녹아 있어요. 아, 예, 그래서 물이 통하는 거예요. 전기가 통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까 칼슘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게 피에 적절한 농도로 있을 때 이 전기 신호나 근육의 수축 이런 것들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네.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심장도 근육이죠. 그쵸? 네. 심장도 근육인데 칼슘 농도가 무한정 떨어집니다. 자, 그러면은 심장이 수축하고 이완하는 것에 대한 신호가 제대로 전달이 된다는 뜻이에요? 안 된다는 뜻이에요? 안 된다. 안 될 수도 있다는 뜻이죠. 그쵸? 네. 그러면 네. 사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최악의 경우에는 생명을 잃을 수도 있다는 뜻이죠. 그쵸? 그러니까 네. 우리 몸에 있어서의 그 염류 농도예요. 그쵸? 네. 염류 농도가 항상 일정하게 유지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그쵸?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 몸은 계속해서 물을 만들어내서 그 농도를 계속 아, 그쵸? 예, 그게 내가 하고 싶지 않아도 살아가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그게 요동칠 수밖에 없는 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쵸? 네. 근데 문제는 뭐예요? 항상 일정하게 유지해야 돼요. 그래야 살 수 있어요. 그쵸? 네. 예, 그렇지 않으면 생명을 잃어요. 네. 이렇게 유지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기관이 어디냐? 라고 하면은 지금 말하는 비뇨기계예요. 비뇨기계. 아, 네. 예,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자, 이 물과 모든 그 아까 말했던 염류들 있잖아요. 염류 전해질, 뭐, 그 다음에 영양소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것들을 이 비뇨기계 신장입니다. 신장에다가 그냥 다 때려 박아요, 무조건. 아, 예, 무조건 다 때려 박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는 어떻게 돼요? 거기에 이제 그 사실상 제로 베이스로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신장에서 다 때려 박은 애에서 우리가 원하는 농도에 맞게끔 필요한 양만 다시 끌어와요. 네. 네, 그렇게 해서 그 농도를 쫙 맞춘 거를 혈액으로 다시 돌려주는 애가 비뇨기계 신장의 역할인 거예요. 네. 예, 그러면은 그 이상의 건 어떻게 되느냐? 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요관을 통해서 소변으로 밖으로 내보내게 되는 그게 비뇨기계의 역할이 되는 거예요. 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쵸? 그래서
우리 몸에 수분이 부족할 때 소변 보면 소변 색깔이 어때요? 굉장히 노랗죠. 그쵸? 아, 네. 그 얘기는 뭐예요? 똑같은 이제 그 과다한 어떤 염류를 배출한다고 해도 그거를 희석할 수 있는 물의 양이 우리 몸에서는 적으니까 훨씬 더 높은 농도로 나오기 때문에 소변이 노랗게 되는 거죠. 그쵸? 아, 네. 네, 그런데 우리가 물을 많이 먹으면 어떻게 돼요? 똑같은 염류의 농도라고 그 양이라고 한다 하더라도 배출해내는 우리 몸에서 필요한 거 이상의 물을 배출하는 과정에서 그게 희석돼서 나오기 때문에 소변의 색깔이 노란색이 아니라 맑은 색이 돼서 나오는 거죠. 그쵸? 네. 예,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쵸?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면은 그냥 뭐 무조건 그냥 그 혈액에서 그 영양분, 염류, 물, 이 모든 것들을 여기 신장에다가 일단 들이붓는 거예요. 아, 예, 들이부어서 제로 베이스를 만드는 거예요. 네. 예, 그 다음에 우리 몸에서 필요한 만큼만 다시 끌어옵니다. 예, 네. 다시 끌어와서 아까 말했던 칼슘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게 이제 재보면은 적정 농도가 8에서 10 정도예요. 근데 만약에 네. 우리 몸에서 이게 조금 좀 이렇게 많이 들어가 있는 그런 상태다. 그러면은 신장에서 어떻게 해요? 한 8에서 10 정도인데 한 12 정도의 그 칼슘 농도를 갖고 있는 혈액이 신장에 도착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일단 다 12에 해당하는 애를 일단 신장에다 다 쏟아내요. 그쵸? 네.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거기서 8 정도만 이렇게 회수를 해서 혈류로 돌려보내는 거예요. 그럼 네. 나머지 4 있잖아요. 그쵸? 4에 해당하는 애는 어떻게 해요? 그냥 요관을 통해서 소변으로 빠져나가게 이렇게 처리하는 거예요. 네. 네, 그렇게 해서 우리 몸에 있는 영양분, 그 다음에 염류의 농도를 일정하게 맞춰서 탈이 안 나게끔 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게 비뇨기계입니다. 아, 네. 네, 그러니까 여기가 고장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맞기 시작해요. 아, 네, 이게 안 맞기 시작하고 그리고 빠져나가야 되는 물질이에요. 그쵸? 그리고 우리 몸에 있어서 이제 빠져나가야 되는 그런 물질들이 충분히 안 빠져나간 상태에서 그냥 남아있는 경우도 생기게 돼요. 아, 네. 예, 그러니까 그게 독소로 그냥 작용하는 거죠. 그쵸? 네. 예, 그러면 이제 몸 장기 곳곳이 망가지게 되는 요런 이제 그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네, 그래요. 예,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비뇨기계 다시 그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